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 발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울 집값이 연일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소액 투자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 어디인지 오늘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제 상단 위에 번호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집값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안에서도 집값이 가장 높게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이 성동구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대표님? 네, 성동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스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핫플레이스 지역 아파트 가격과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요, 성동구 아파트의 매매가와 거래량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매가도 매매가지만은요,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1195건을 기록했는데 이사님, 올해 들어서는 몇 건이죠? 2100건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7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가뿐만 거래량이 폭증을 한다는 건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어디로? 바로 성동구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동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5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되는 아파트의 60% 이상이 어떻게 된다? 신고가, 가장 높은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1월과 올 5월 달에 서울시 아파트 월평균 매매가, 그리고 마포와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서울시 아파트 월평균 매매가를 보시면 작년 1월 달이 이 회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이 지난달입니다. 5월 달에 매매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억 2천만 원에서 올 5월 달에는 13억 1,500만 원으로 무려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엄청 많이 올랐네요. 17%면. 맞습니다. 보십시오. 마포구 같은 경우는요, 13억 1,600에서 16억 3,400만 원으로 무려 24%가 올랐고요. 그리고 성동구,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12억 8천에서 16억 6천으로 무려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을 제외하고 가장 매매가가 올라간 지역이 성동구다. 그만큼 성동구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사님, 마포와 성동구 대장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성동구겠죠? 맞습니다. 네. 마포구를 대표하는 마레프죠. 지난달 거래량이 거의 70건이 넘어갈 정도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7억 9천, 그러니까 18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2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동구를 대표하는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달에 28억이었던 게 올해는 39억, 거의 40% 이상,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성동구, 마포구, 대장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컸지만 마포보다도 성동구가 훨씬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강남 3구를 제외한 주택가격 상승률 1위, 마용성 지역 중에서도요, 성동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성동구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요? 그만큼 입지가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지겠죠.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2호선 라인을 이용하시면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굉장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용성 광 지역 중에서도 강남이나 도심권에 출퇴근한 분들, 또 강남은 또 진입하기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아파트값 30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강남의 대체제로서
성동구를 선택하는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성수 3대장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상권 자체가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 실수요자, 젊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래서 성동구가 확실한 신흥부촌으로 탈바꿈했다. 브랜드 가치가 거의 이제 준 강남입니다. 제2의 강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한민국 부동산 하면 강남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강남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성수 불패 제2의 강남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오세훈 시장 지금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마포라든가 성동구 자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겠다. 맞습니다. 네.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권역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빌라 가격 급등, 그리고 마포나 성동구의 아파트, 광진구의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규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규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성동구에 있는 재개발, 지분 시세, 빌라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 타이밍을 늦추지 마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동구 자체가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서울시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지만 성동구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서울시와 성동구의 중심 개발축 어디다? 바로 왕십리 역세권입니다. 2030 서울 비전 플랜을 보시면 용산을 중심으로요. 동서남북을 나눠 보면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강남권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부권 같은 경우는 GTX C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창동, 상계, 광운대 역세권, 홍릉과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성수 역세권역이 핵심 지역입니다. 청년, 청담, 혁신축이라고 해서 GTX 신호선을 따라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창동, 상계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광운대는 개발을 시작했죠. 청량리 역세권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왕십리 역세권 상대적으로 청량리와 성수 역세권에 비해서 낙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성동구의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역세권 개발과 다양한 주택 정비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TV에서도 성동구청장님이 나와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성동구에서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성동구의 도시발전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어디다? 바로 왕십리 역세권입니다. 랜드마크 비즈니스 타운으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왕십리 역세권 지금 4개의 전철 노선과 앞으로 2개의 노선이 확충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맞은편 쪽에 구청사 지역이 50층,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비즈니스 센터로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 개발, 단순히 아파트로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주거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특히 왕십리 역세권역은 3도심권, 다음으로 가장 개발의 압력이 큰 광역 중심으로서 앞으로 개발이 되면 용적률 800%까지도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개발의 그런 투자 가치, 잠재력이 큰 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 왕십리 비즈니스 타운 개발과 신행정타운과 역세권 복합 사업들이 앞으로 이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개발이 될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죠. 역세권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역세권이 나오죠.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역세권도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고요. 역세권의 급이 있다. 가장 첫 번째 도심이죠. 3도심. 을지로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강남이 3도심이고요. 다음이 바로 광역중심입니다. 광역중심의 중심은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 다음이 이사님 어디죠? 바로 청량리, 왕십리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그럼 용산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청량리와 왕십리 역세권역이 중요하다. 광역 중심을 대표하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이 있는데요. 총 22곳의
이런 도심과 광역 중심,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역세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3도심과 광역 중심, 지역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광역 중심은 용적률이 최고 1300%까지 개발이 됩니다. 네. 하지만 조합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개인 투자할 지역은 광역 중심과 지역 중심인데 광역 중심은 말씀드린 대로 800%까지도 가능하고요. 지역 중심은 400에서 500%까지 가능하다. 그럼 이사님, 네.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광역 중심을 투자해야 될까요? 지역 중심을 투자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광역 중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다라고 봤을 때는 용적률이 거의 2배 이상 높은 광역 중심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만큼 왕십리 역세권역의 투자 가치, 개발 가치는 굉장히 크다. 따라서 동부권 개발의 중심축은 이사님 어디다? 왕십리 역세권이다. 맞습니다. 동부권의 중심축은 왕십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런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성동구, 이 성동구도 굉장히 넓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성동구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사님,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투자해야 될까요? 금호 역세권에 투자해야 될까요? 왕십리 역세권에 투자해야 될까요? 우선 성수라든가 금호 자체는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금호 역세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거의 확정이 돼 있고요.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투자금 자체가 3, 40억, 10억, 20억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소액으로 향후에 큰 수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투자 지역은 바로 왕십리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왕십리 역세권 재개발의 초기입니다. 따라서 뭐 2억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성동구는 3대 개발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십리 역세권, 두 번째는 이 성수 역세권, 세 번째는 금호 옥수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 3개발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동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성수 IT밸리가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단점이 있죠. 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투자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금호 옥수 역세권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바로 강남권입니다. 그만큼 신혼부부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개발 계획이 확정됐거나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소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서 왕십리 역세권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의 초기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왕십리 역세권역을 한 3-4군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측변 한양대학교 주변에 있는 마장동과 사근동 지역도 활발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입지 자체가 왕십리 역세권역은 동치권역, 상왕십리와 행당 역세권 쪽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왕십리 역세권역의 하단부는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지 활발하게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의 위쪽 같은 경우는 근린 생활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는 개발이 어렵고요. 투자할 지역은 행당동과 상왕십리가 있는 이 왕십리 역세권의 좌측 편역이 재개발 투자로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왕십리 역세권 하면 교통이 최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분당선,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동북선과 GTX 신호선이 개통이 되면 GTX 신호선 한 정거장이면 바로 삼성역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시면 용산권까지도 20분이면 갈 수 있고요. 2호선 도심권 분당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까지도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용산, 강남 완벽한 접근성,
직주 근접의 끝판왕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완벽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왕십리 역세권역은 복합 개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50층에서 60층 규모의 마이스 주거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상업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과 재개발 지분 시세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성동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서울숲 리버뷰 자입니다. 이사님 얼마 가죠 지금? 지금 24억 뭐 실거래가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22억 정도 형성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4억 실거래가를 찍었고요. 왕십리 역세권역에 새롭게 개발되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할 때쯤 되면 30억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포텐 잠재력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 역세권 주변 지역에 말씀드렸죠. 왕십리 역세권역의 서측편 행당동과 상왕십리역 주변에 노후주택가는 개발하기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은 바로 행당동과 상왕십리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수 금호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고요. 이 행당과 상왕십리 지역은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는 역세권 재개발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성도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또 추가 분담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왕십리 역세권의 서층 라인을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좀 종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 강남 한강변 벨트의 완성, 그리고 동부권의 개발의 중심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강남의 접근성, 한강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단부 쪽으로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는 성동구를 대표하는 성수동 3대장과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하단부 쪽으로는 청담동과 삼성동, 그리고 잠실 마을센터의 개발 계획이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잠실권역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는 자양동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이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남 한강변 벨트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배후 주거단지 역세권역이 바로 왕십리 역세권이다. 또 강남 테헤란로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GTX 신호선이 들어오면 삼성역까지 한정거장 5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요.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0층, 60층 규모의 주거상업 업무타운 개발 계획들,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역의 이 서측편으로는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한강변 벨트의 완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압구정, 청담, 성수, 잠실권역. 압구정 같은 경우는 100억대 최고가 아파트의 부촌이 일어날 거고요. 거기에 따른 후광호가를 얻을 수 있는 왕십리 역세권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또한 30억대를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IT밸리의 배후 주거단지입니다. 한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최대 수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20분의 1 투자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가성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성수 전략정비구역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성동구에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왕십리 역세권역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고의 투자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용적률 600, 700%를 얻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잘 나오겠죠. 오늘 투자할 지역은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고요. 곧바로 동의서를 진구할 예정입니다. 또 입주 예정 기간도 앞으로 6, 7년 후면 입주할 수 있는
2031년이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죠. 최근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본 지역은 소액 투자 2억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정책적인 수혜를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 수혜도 제외되면서 또 청약도 가능하시면서 주택수 비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 또 2억이라는 최소 금액 또 왕십리 초역세권역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성동구 안에서도 왕십리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라. 초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다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방법 저희가 상담 시간에 모두 오픈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신청 저희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